믿기 힘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핀란드 엘리트 항공사 승무원이 한국을 김치와 강남 스타일밖에 없는 나라라며 조롱했죠. 도쿄 대신 서울 경유 2박 3일이 배정되자 그녀는 이건 시간 낭비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단 이틀 만에 그녀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승무원에게 필수인 여권을 잃어 절망하던 순간 한국은 보여줬습니다. 기술보다 따뜻함이 먼저인 나라, 시스템보다 사람이 빛나는 사회를요. 후진국이라던 한국이 그녀의 삶의 목적지가 되기까지 이 믿기 힘든 반전 드라마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엘리나 파로넨, 27살 핀란드 국적의 승무원입니다. 북유럽 최고 항공사에서 엘리트 승무원으로 일하며 완벽한 서비스와 철저한 규율을 자랑스럽게 여기죠. 헬싱키 대학을 졸업하고 세계 여러 도시를 다녀본 제게 유럽은 문명의 중심이었습니다. 특히 핀란드의 교육 시스템과 사회복지는 세계 최고라고 자부해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업무 연락으로 시작됐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뜬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제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도쿄행 노선이 갑자기 서울 경유 2박 3일 일정으로 변경된 겁니다. 서울이라고? 말도 안 돼. 핸드폰을 침대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짜증이 치밀었죠. 저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일본과 싱가포르만 인정했습니다. 서울은 제 목록에도 없었어요. 서울, 거긴 일본 짝퉁 아니야? 강남 스타일, 김치, 그게 다인 나라를 왜 가야 하는 건데? 동료 승무원에게 전화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녀도 별로 아는 게 없었죠. 인터넷에서 검색해봤지만 뻔한 관광 정보뿐이었어요. 서울에 대한 제 선입견은 완고했습니다. 유럽의 세련됨, 일본의 정돈된 아름다움, 그 어느 것도 없는 곳, 그저 후진국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개발도상국 정도로 생각했어요. 짐을 꾸리면서도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이런 곳에 귀한 내 시간을 낭비해야 한다니. 유니폼을 정돈하며 거울에 비친 제 표정은 냉소적이었어요. 항상 완벽을 추구하는 제게 서울행은 그저 참아야 할 귀찮은 임무였습니다. 출발 전날 밤 아버지가 전화로 물으셨어요. 어디 간다고 했니? 서울이요, 아빠. 한국. 제 목소리에는 짙은 실망감이 묻어났죠. 오, 그래. 흥미롭겠구나. 흥미롭다뇨? 제가 왜 그런 후진국에 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도쿄였으면. 전화를 끊고 나서도 불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고 항공사의 승무원이 그런 나라에 가야 한다니. 더구나 이틀이나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짜증나게 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여정이 시작된다는 것을요. 승무원 여러분, 인천국제공항에 곧 착륙합니다. 기장의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은 생각보다 현대적인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했죠. 착륙 준비를 하며 마음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탑승구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보통 아시아 공항에서 맞닥뜨릴 혼란과 소음을 예상했어요. 하지만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건 넓고 깨끗한 공간이었어요.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천장까지 뻗은 유리창, 그리고 놀랍도록 조용한 분위기, 소란스러움 대신 차분한 질서가 느껴졌습니다. 이게 내가 생각한 그 나라 맞아? 공항 안내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까지, 심지어 저희 모국어인 핀란드어로도 안내가 있었습니다. 다국어 서비스 패널은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손가락 하나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승무원 전용 통로로 이동하는 동안 로봇 안내원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영어로 물었죠.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로봇이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다른 방향으로 사라졌어요. 수화물 처리 시스템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이 짐을 정확히 분류하고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했어요. 핀란드의 공항도 현대적이라고 자부했지만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공항 한쪽 벽면에는 대형 디스플레이가 있었어요. 공기질 지수, 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날씨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공항 내 혼잡도까지 색상별로 구분해 안내하고 있었어요. 이게 내가 무시했던 나라라고. 왜 이렇게 깔끔하지? 공항을 빠져나오는 동안 제 마음속에는 혼란이 일었습니다. 제가 알던 후진국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대신 첨단 기술과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는 공간이었죠. 호텔로 가는 공항철도에 올랐습니다. 조용히 미끄러지듯 출발하는 열차 안에서 제 선입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아직 서울의 진짜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첫인상은 분명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공항을 가진 나라가 어쩌면 내가 알던 것과 다를지도.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공항은 그저 외국인을 위한 전시장일 수도 있으니까요. 인천공항에서 호텔로 가기 전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평소 공항 화장실이라면 그저 빨리 용무를 마치고 나오는 곳이지만 이곳은 달랐어요. 문을 열자마자 놀라웠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티 하나 없는 세면대, 최신식 자동 수도꼭지까지 유럽의 어느 고급 호텔 화장실보다 깨끗했으니까요. 화장실 구석에서 청소 도구를 정리하던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가 보였습니다. 핀란드에서라면 청소 직원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을 거예요. 청소부는 그저 눈에 띄지 않아야 하는 존재니까요. 하지만 제 앞에서 젊은 한국 여성이 아주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세요. 저는 그 광경에 의아했어요. 노동자에게 인사를. 여기 사람들 왜 이러지?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청소 아주머니가 활짝 웃으며 그 여성에게 답했고 이어서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순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청소부가 승무원인 저에게 고생 많다고요? 핀란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혼란스러운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처음에는 위화감이 들었어요. 이런 게 진짜 예의인가? 아니면 그저 형식적인 인사일 뿐인가? 하지만 곧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어요. 그 짧은 순간 저는 유럽의 계층 구조와 한국의 상호 존중 문화를 비교하게 됐죠. 한국에서는 직업에 상관없이 서로를 존중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물을 틀었습니다. 손을 씻으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미소 한 번 건네지 못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화장실을 나서며 용기를 내어 작게 인사했어요. 고맙습니다. 아주머니는 밝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 미소가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단순한 인사 하나로 이런 감정의 변화가 생기다니. 호텔로 향하는 동안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은 공항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지만 화장실에서의 짧은 경험은 더 깊은 부분을 건드렸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존중의 문화, 이런 건 첨단 기술로는 만들 수 없는 것이니까요. 예의라는 건 어쩌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깊은 의미가 있는 걸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철저히 유럽 중심적이었던 제 사고방식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였습니다. 로비는 고급스럽고 세련된 분위기였어요. 리셉션 직원은 영어로 유창하게 응대했습니다. 놀랍게도 제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했죠. 유럽에서도 엘리나 파로넨이라는 핀란드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는 사람이 드물었는데 말이에요. 파로넨님, 어서 오세요. 인천공항에서 이동은 편안하셨나요?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또 한 번 놀랐어요. 벽에 설치된 태블릿으로 모든 객실 기능을 제어할 수 있었거든요. 조명, 온도, 커튼, 심지어 욕조의 물까지 한 번의 터치로 조절 가능했습니다. 이런 건 일본에서나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휴식을 취한 후 서울 거리를 탐색해보기로 했습니다. 호텔 직원의 안내에 따라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깔끔한 계단을 내려가며 또 다른 놀라움을 맞이했습니다. 지하철 역사는 마치 현대미술관처럼 세련되었어요. 바닥에는 점자블록이 선명했고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는 모든 방향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기다리며 주변을 살펴봤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지만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건 소음 수준이었어요. 파리나 런던의 지하철은 항상 시끄럽고 혼잡한데 여기는 마치 도서관 같았습니다. 이게 아시아라고? 핀란드보다 더 조용한데? 지하철이 도착했습니다. 차량 내부는 깨끗했고 좌석은 정돈되어 있었어요. 노약 좌석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고 젊은이들은 모두 서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탑승하자 즉시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어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다 문득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시끄럽게 통화하거나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어요. 저도 모르게 볼륨을 낮추고 조용히 사진만 찍었죠. 명동역에서 내려 거리로 나왔습니다. 복잡한 상가와 사람들 사이에서도 질서가 느껴졌어요. 횡단보도에서는 모두가 신호를 기다렸고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파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저녁 식사를 위해 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은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되어 있었어요. 주문할 때 직원이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음식이 나오는 속도, 서빙하는 방식, 모든 것이 효율적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깨끗한 거리와 조용한 분위기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유럽의 많은 도시는 밤이 되면 쓰레기와 소음으로 가득 차는데 여기는 달랐어요.
차분함도 문화가 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제 생각을 정리해보니 이상했습니다. 핀란드인으로서 저는 항상 북유럽의 질서와 차분함을 자랑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서울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활기와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조용하지만 죽어있지 않은 도시. 이런 도시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호텔방에서 잠시 쉬다가 저녁 11시 갑자기 허기가 느껴졌습니다. 핀란드에서라면 이 시간에 밖에 나가는 건 위험한 선택이죠. 특히 혼자 여행하는 여성에게는요. 파리에서도 로마에서도 심지어 안전하다는 헬싱키에서도 밤에는 주의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밝고 활기찼습니다. 잠시 고민하다 용기를 내어 나가기로 했어요. 호텔 프론트에서 늦은 식사 가능한 곳을 물었더니 직원이 명동 쪽 24시간 식당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혼자 가도 괜찮을까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서울은 밤에도 매우 안전합니다. 그 말을 반신반의하며 밖으로 나섰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어요. 놀랍게도 많은 여성들이 혼자 걷고 있었고 심지어 달리기를 하는 여성도 보였습니다.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걷는 사람들,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 사람들, 누구도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이 없었어요. 여기 진짜 밤 맞아? 길모퉁이를 돌자 작은 놀이터가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아이들이 놀고 있었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 말이죠. 부모들은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아이들은 안전하게 놀이기구를 타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니. 더 걸어가자 거리를 청소하는 시청 직원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묵묵히 일하고 있었어요. 한 여성 직원이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들고 가는데 지나가던 젊은이가 자연스럽게 도와주었습니다.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듯한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어요. 추천받은 식당에 도착해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밤늦게 낯선 도시를 혼자 걷고 있는데 전혀 불안하지 않다는 사실을요. 이 시간에 여자가 혼자 걸어도 괜찮은 나라가 세상에 있다고. 파리에서는 밤에 지하철을 타는 것조차 불안했고 베를린에서는 특정 지역을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심지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헬싱키에서도 늦은 밤에는 택시를 이용했어요.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엘리베이터에 오르며 생각했어요. 이 도시의 안전은 그저 우연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식 속에 깊이 뿌리내린 문화 같았습니다. 경찰이나 CCTV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의 밤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력한 안전이 숨쉬고 있었어요. 침묵 속에 지켜지는 안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 문화가 아닐까요? 여기는 내가 알던 아시아가 아니야. 내가 알던 세계와도 달라. 이제 서울에 대한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서울을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동대문 시장으로 향했어요. 활기찬 시장 분위기에 점점 마음이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양한 상품들을 구경하고 몇 가지 기념품도 샀어요. 쇼핑을 마치고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핸드백을 확인했는데 여권이 보이지 않았어요. 당황스러움과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가방을 뒤지고 또 뒤졌지만 여권은 없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 뛰었습니다. 외국에서 여권을 잃어버렸다는 건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특히 승무원인 저에게는요. 나 비행기 못 타. 모든 게 끝났어. 공황 상태에 빠져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카페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제 상태를 보고 무슨 일인지 물었어요. 서툰 영어로 제 상황을 이해한 그녀는 즉시 매니저를 불렀습니다. 매니저는 더 유창한 영어로 물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여권을 보셨나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생각해봤습니다. 아마도 시장에서 지갑을 꺼냈을 때요.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어로 빠르게 대화를 나눈 후 저를 안심시켰어요. 걱정 마세요. 시장 상인회에 연락했습니다. 그쪽 CCTV를 확인해 볼 거예요. 2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매니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통화를 마친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소식입니다. 여권을 찾았어요.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떨어뜨리신 것 같은데 한 상인분이 보관하고 계셨답니다. 안도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어요. 매니저가 계속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시장 관리자분이 직접 여권을 가지고 여기로 오고 계세요. 15분 정도 기다리시면 됩니다. 정말로 15분 후 한 중년 남성이 카페에 들어와 저를 찾았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제 여권을 건네주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여기선 웬만한 위기에도 누군가 반드시 도와줘요. 특히 외국인이라면요. 여권을 받아든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분실물 찾기가 아니었어요. 낯선 나라에서 느낀 완전한 안정감이었습니다. 시스템이 사람을 위해 작동하는 나라. 타인의 어려움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는 시민 정신. 이런 게 진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이상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부끄러움과 감사함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처음 서울에 왔을 때 가졌던 오만한 태도가 부끄러웠고, 낯선 이방인인 저를 도와준 한국 사람들에게 감사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창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유럽의 우월감으로 바라보던 아시아, 그 편견이 하나둘 무너지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 아침, 짐을 정리하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서울의 모습이 낯설지 않았어요. 지하철에서 주변 풍경을 감상하며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했습니다. 단 이틀 만에 이렇게 생각이 바뀌다니. 인천공항에 도착해 출국 수속을 밟는 동안 문득 첫날 만났던 화장실 청소 아주머니가 생각났어요. 그 짧은 만남이 제 여정의 시작점이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 정말로 그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묵묵히 화장실을 청소하고 계셨습니다. 순간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아주머니께 다가갔어요. 깊게 고개를 숙이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외운 문장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세요. 아주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외국인인 제가 한국어로 인사하는 것에 놀라신 듯 했어요. 곧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답해 주셨습니다. 고마워요. 잘 가요. 그 순간이 왜 그렇게 감동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한 인사 교환이었지만 제게는 큰 의미가 있었어요. 처음 서울에 왔을 때 느꼈던 불편함이 이제는 존경으로 바뀌어 있었으니까요. 출국장으로 향하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변한 건 화려한 건물이나 첨단 기술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 그 안에 담긴 존중의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형식적으로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 진정성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비행기에 탑승하며 제 마음은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떠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에서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작아지는 인천공항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변화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순간에서 온다는 것을, 한국인의 인사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헬싱키로 돌아가는 비행 내내 제 마음은 서울에 남아 있었습니다. 동료들에게 한국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단순한 여행 이상의 것이었으니까요. 핀란드에 도착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헬싱키의 거리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치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서 배운 것들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그날 밤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서울에서 배운 것 진정한 예의란 무엇인가? 제목을 쓰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저는 달라졌습니다. 더 열린 마음, 더 겸손한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거죠. 헬싱키로 돌아온 지 한 달,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동료들은 놀랐고 가족들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어요. 엘리나,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너 승진도 눈앞인데. 친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어. 짧게 대답했지만 사실 이유는 그것보다 더 깊었어요. 서울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짧은 여정이 저에게 새로운 시각과 가치관을 선물했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길을 가고 싶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날, 저는 한국항공사 국제선 승무원 채용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주저없이 지원했어요. 동시에 한국어 학원에도 등록했습니다. 매일 퇴근 후 2시간씩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나입니다. 첫 수업에서 배운 문장을 계속 반복했어요. 면접 준비로 바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 공부하고 항공 서비스 지식을 다시 정리했어요. 지원자 수가 많다는 소식에 불안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서울을 향해 있었습니다. 면접일, 긴장된 마음으로 화상 면접실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인 면접관들 앞에서 제가 한국에 대해 느낀 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서울은 제가 가본 도시 중 가장 인상적인 곳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발전했을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존중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죠. 처음에는 편견을 가지고 갔지만 떠날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면접관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들은 제가 서울에서 경험한 것들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어요. 마지막 질문이 기억에 남습니다. 왜 한국항공사를 선택하셨나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서울은 이제 제 경유지가 아니라 제 인생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2달 후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걱정했지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헬싱키를 떠나 서울로 향했습니다. 오늘 저는 인천공항에 다시 섰습니다. 이번에는 승객으로서가 아니라 한국 유니폼을 입은 승무원으로서요. 첫 비행을 앞둔 긴장감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공항 복도를 걸으며 문득 화장실 앞에서 멈췄어요. 그 안에는 여전히 청소 아주머니가 계실까? 용기를 내어 들어가 보니 다른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깊이 고개를 숙이며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세요. 아주머니는 활짝 웃으며 답했습니다. 어머, 외국인인데 한국말 참 잘하네요.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이 문화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처음 서울에 왔을 때 가졌던 편견과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첫 비행을 위해 게이트로 향하며 생각했어요. 서울이라는 도시가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엘리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방향을 찾게 해줍니다. 저에게 그곳은 바로 서울이었어요. 경유지에서 삶의 목적지로 바뀐 도시, 서울. 후진국이라 비웃던 그 땅은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서울은 더 이상 경유지가 아니라 그녀의 정착지이자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첨단 기술도 놀라웠지만 진짜 그녀를 바꾼 건 사람들의 따뜻한 인사 한마디였습니다. 계층 없는 존중, 지켜지는 질서, 여성이 밤에도 안심하고 걷는 도시. 이 모든 것이 한국을 진짜 선진국이라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한국의 하늘을 나는 승무원이 되어 세상에 한국의 가치를 전하고 있죠. 이 이야기가 감동을 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한국이 자랑스럽다고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감동 테라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